네, 안녕하세요. 차트뷰입니다.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장이 끝났습니다. 전일 미증시가 좀 소폭 반등을 하고 끝나서 금일 한국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좀 있었고요. 근데 대신에 금요일장은 보통 오후에 좀 수급 자체가 이탈되는 경향이 있어서 좀 걱정 반, 기대 반으로 시작되었던 하루였습니다. 근데 다행히 오늘 코스피 기준 외국인이 좀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 자체가 반등이 좀 강하게 좀 나온 하루였고요. 결과적으로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금일 또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거에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. 오늘 코스닥 증시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. 네, 코스닥이 외국인과 기관에서 순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1%대 좀 상승이 나왔고요. 이제 그 전고점을 돌파하기까지는 30포인트 정도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좀 먹을 수 있었던 종목들이 많았던 하루였고요. 오늘 눈여겨볼 종목 중 하나가 고바이오랩이었습니다. 고바이오랩이 오늘 신고가를 갱신해주면서 상한가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이 종목은 월요일부터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고바이오랩이 신규 상장주가 최근에 박셀바이오나 피플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좀 강한 조정이 나오면서 고바이오랩 그리고 네페스야크라는 종목도 일봉상 좀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상승으로 끝났고요. 그리고 넥스틴이라는 종목도 금일 전고점을 돌파해주면서 우상향으로 좀 끝이 났습니다. 금일 이 신고가를 갱신한 이 세 개의 신규 상장주들이 상승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가 좀 기대가 되고요. 청보산업이라고 하는 종목이 금일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.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신고가를 찍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 안에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며 금일 신고가를 좀 달성해 줘서 월요일부터 상승 추세가 좀 며칠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한도크린텍도 현재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이 살짝 나왔지만 이 상승 추세가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. 이 하락이 나왔을 때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반등 가능성과 추가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우상향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으로 한도크린텍을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제가 좀 나열을 했고요. 그래서 오늘의 관심 종목은 첫 번째는 한국전력입니다. 네, 한국전력이 거의 6만 원대 가격까지 상승했던 종목이 15,000원까지 종목이 좀 하락이 나왔다가 최근에 2만 1,000원까지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. 결과적으로 현재 지금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진 이후에 좀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.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U자형 반등이라고 해서 바닥 자체를 서서히 위로 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가 가격 정도에서 매수를 해봐도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으로 첫 번째는 한국전력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. 원래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었던 회사가 2018년, 2019년도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조까지 찍었다가 올해 다시 흑자 전환을 좀 강하게 했던 종목입니다. 이 종목이 한국전력이 기업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원래 기존의 대한민국이 원전에 조금 기대했었다가 원전이라는 기술 자체가 이 원자재 값이 굉장히 낮아서 사실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원료였습니다. 근데 이 글로벌적으로 탈원전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유럽이나 이런 쪽 중심으로 바뀌는 게 있어서 한국이 2018년도와 2019년도가 탈원전을 하는 좀 과도기가 됐었고요. 그러면서 지금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남는 게 없었기 때문에 배당금이 존재를 안 했는데 2020년도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배당이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업이익 대비해서 배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배당주를 받기 위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. 이분들이 다시 한국전력으로 이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또 진행을 해준다고 한다면 아마 생각보다 좀 변동성이 크게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근데 대신에 한국전력은 시총 자체가 13조에 달하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. 그래서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고 그래서 나는 단기적인 기술적인 매매보다는 주식을 나는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신다면 애매하게 높게 떠버린 종목들보다는 한국전력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종목은 대신증권 O입니다. 이 종목이 오늘 중요한 전고점을 또 한번 뚫어줬고요. 바닥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아직 60%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고요.
차트를 좀 길게 봤을 때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를 했다가 만약에 여기가 또 강한 저항일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추세를 이탈하게 된다. 이 1600원 선, 1500원 선을 이탈하게 되면 빠르게 손절을 해주는 게 좋고 이 가격대를 유지해주면서 우상향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습니다. 근데 최근에 이 증권주들이 좀 잘 가고 있는 게 이 거래대금 자체가 최근에 좀 많이 터지면서 아마 증권업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조금 밑바탕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. 대신에 이 종목은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요즘 같은 장에서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한 5에서 10%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어도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 있어서 두 번째 종목은 대신증권 우로 하겠습니다. 최근에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과 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선 이 수익을 좀 극대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시장 자체가 항상 바뀌기 때문에 어제 주력주와 오늘 주력주는 다 달라지고 오늘 주력주와 내일의 주력주는 또 달라집니다.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